어린 왕자를 아까 한 수일하고 같이 교재를 많이 써요. 소설가 김우경은 길들인다는 말을 모르니 자기 마음에 들도록 남을 다듬어 고치는 것. 그러면서 남을 함부로 길들이려고 하면 안 돼. 무턱대고 남한테 길이 들어서도 안 되지 라고 했어요. 소설가 다니엘 페나크의 까보까보슈. 이 다니엘 페나크는 프랑스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요즘 와서는 교재를 잘 못 써요. 힘들어. 프랑스 쪽에서. 근데 여기는 개가 명백하게 어른들한테 이렇게 버림받은 개가 흔히 말하는 대로 바캉스에서 버려놨거든요. 그 개가 쫓아가가지고 집안을 초토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개 입장에서 아주 세게 하면서 저자가 이렇게 말을 써요. 개를 길들이려고 하지 말고 개에게 길들여지지도 말라고 얘기를 해요. 한 문단 지나서 근데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는 길들여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네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거야. 부탁이야 나를 길들여줘. 놀랍게도 대부분 거의 모든 어른들은 어린 왕자에 나온 길들이기나 여우와 어린 왕자의 관계를 우정 또는 진실한 관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도서 연구의 이주영 교사 뭐 등등. 왜 이걸 다르게 볼까는 참 특이해. 왜 다르게 왜 어린 왕자만 이렇게 보지? 좀 놀라워요. 옛날에 서울대 논술에도 그렇게 썼어요. 서울대 논술에서 어린 왕자를 예를 들면서 논제가 그래요. 길들이 관계를 친구를 만들다 이렇게 썼어요. 아동 심리학자 마이클 톰슨 그 전에 아이들이 우정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은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과 애정이라고 하면서 친한 친구와 함께 있으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모두 드러낼 수 있다고 시간이나 참을성보다는 신뢰를 강조하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어린 왕자 여기 보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장미를 위해 잃어버린 시간이 너의 장미를 그토록 중요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투자한 시간 때문에 중요한 관계 이렇게 돼. 시간과 참을성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길들여 무엇인가 배웠지만 여우보단 장미의 관계에 더 고민합니다. 내가 물을 주고 덮개로 보호해주고 바람막이로 가려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자랑이나 침묵까지 모든 걸 다 받아준 나의 장미에 대해 나는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책임이나 시간 투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요. 근데 길들이기가 혹시 우리가 번역이 잘못되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프랑스어를 모르지만 그거 보면 영어로 번역한 건 테임으로 나요. 동물 길들이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길들이기는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옛날엔 이거를 관계를 맺다로 번역했는데 최근엔 다 길들이기 번역해요. 그러니까 길들이는 거. 그다음에 철학사 김영석도 이제 한겨레 신문 나올 정도로 진보적이라 하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를 또 하죠. 근데 제가 불편해가지고 근데 그냥 제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마침 이제 구한 게 이런 책이에요. 우리는 막 뒤져보니까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정신분석 쪽으로 하면서 어린 왕자를 갖고 논문을 쓴 사람이고요. 박사 논문 쓴 사람이고 이거는 더 특이한 건데 이거는 꼰셀라라고 처예요. 그 마누라인데 그 생텍쥐베리 집안에서 엄청나게 욕먹는 사람이에요. 비판을 했으니까 네. 생텍쥐베리 뭐 신화 같은 사람이니까 여전히 프랑스에서도. 근데 이 사람 얘기 보면 너무나 황당해요. 이걸 물론 이 사람 입장이니까 참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뒤에 보면 생텍쥐베리의 사랑. 전기 작가나 해설가는 대체로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어린 왕자 장미는 작가 자신과 부인 꼰셀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결혼이 불행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반복적인 별거 생활과 생텍쥐베리 바람기 등으로 미뤄올 때 그들이 사랑이 행복했다거나 바람직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어린 왕자의 장미를 미선 여러 단어들 거짓말, 수다, 변덕, 허영, 복잡, 모순 등을 통해 그가 사랑을 어떻게 보았는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기도 워낙 많은 사람, 여자들이 워낙 따랐으니까 뭐 엄청나겠죠. 건너뛰면 그 꽃의 말을 듣지 말았어 했어.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어. 꽃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서 판단을 내려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린 왕자의 얼굴에 귀가 없는 모습을 볼 때 소통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신분석학자가 쓴 그런 표현한 거예요. 여기 보면 특히 그 모태의 회귀를 많이 쓰거든.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이 생텍쥐베리가 어머니랑 사랑이 엄청나요. 어머니한테 계속 편지를 써가지고 난 당신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어머니 컴플렉스에 있거든요. 그는 여성과의 관계에서 돈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적응하지 못했죠. 그는 어린 왕자처럼 영원한 어린이로 살고 싶었던 우리 내면에서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동심을 대변해주면 어머니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형적인 퇴행남자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죽고 집안이 좀 살아서 무슨 성 같은 데 살았어요. 실제로 왕자처럼 엄마가 키웠어요. 애를 왕자처럼 키워가지고 자기 모습 그대로일 거예요. 결혼했는데도 그 부인보다는 뭐 엄마한테 더 애정을 느낄 정도로 54쪽
그 각주 74에 보면요. 꾼수일라 처음 만날 때 홀딱 받은 작가는 아니야 당신 가면 안 돼요. 나는 한 마리 큰 곰이여 나를 길들여 보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비행기에 태워준다고 제의한다. 이 생특별히가 비행사죠. 네. 그리고는 반강제적으로 비행기 부조종사 자리에 앉히고서 키스해줘요. 그러니까 당신 돌았군요. 좋아. 당신이 키스 안 해주니까 뿔났다 강에 비행기를 처박을 테야 하면서 자신의 욕을 관철시킨다. 길들이지 않겠어 그러고 뭐 이렇게 거의 그대로예요. 자기 삶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 이거 아주 어린 왕자는 단숨에 썼다는 거 아니에요. 단숨에 써가지고 고민하고서 오래 또 고친 게 아니라 그냥 단숨에 썼는데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비행사라는 그 특징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신분 모습보다 더 올라가려고 그러긴 했는데 별로 그렇게 그 당시 비행사가 크게 인정을 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편 배달 같은 거 하거나 뭐 이 정도로 해서 그 직업적으로는 품위가 올라가지 않고 그냥 여자들한테 이렇게 인기 받는 걸 생각보다 어렵게도 살고 그랬어요. 어리면 쓰면서 또 많이 달라진 거예요. 아까 말한 그런 거 어머니 컴플렉스 같은 거는 저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죠. 되게 남자들 중에서 부인한테는 잘 못하지만 자기 어머니에 잘한 사람 많잖아요. 그쵸? 자기 어머니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부인한테 하는 거에 비해서. 그쵸?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부인한테 어머니 같은 모습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꽤나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퇴행하는 거죠. 모든 걸 다 받아주는 사람은 어머니잖아요. 그쵸? 남자 봤을 때. 그런데 부인은 그렇지 않죠. 대등하고 뭔가 가정에 책임을 지라 그러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책임 안 지고 가는 건 어떻게 마누라한테 자기 어머니 상을 투사를 해서 그걸 요구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이건 심리학에서는 그런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건 전형적으로 그런 형태의 사람이고 그런 걸 반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걸 교육이랑 연결시켰는데 그쪽 57쪽 보면 파울로 프레이리는 알죠? 거기선 길들이기를 잘못된 교육으로 비유하면서 해방의 실현에 대한 가장 커다란 장애물의 하나는 억압한 현실이 그 속에 있는 이들을 흡수해 인간들의 의식을 침몰시켜버리는 것이다. 기능사고로 억압이란 길들이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배자가 피지배자들을 길들인다는 것은 억누른 자들은 억눌린 자들을 억압하는 억압적 상황을 개조하려고 들기보단 억눌린 자들의 의식을 개조하는 것이고 뭐 하지마 이런 거. 그러니까 길들인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길들이는 게 어떻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특히 어른 여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린 여자들은 드러내놓고 어린 여자 되게 잘 못 받고 남자들은 상당히 많아요. 남자들은 교육을 주로 남자들이 얘기해서 그러나 하여튼 어린 왕자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상당수는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를 가르칠 때 그걸 길들이는 것과 거의 비슷한 차원처럼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별로 문제의식이 없거나 이런 거 아닌가. 상당히 불편하다. 저는 처음 읽을 때부터 불편했는데 저번에 옛날이죠. 수신가 뭐로 대단하게 간 사람인데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러면서 어린 왕자를 50번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길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도 왜 그럴까? 물론 단어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건 거의 길들여 달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나를 길들여 줘. 그런데 그러니까 보세요. 관계라고 할 때 우리 인간관계를 바람직하게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관계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고 이거 주로 어디에서 기업이나 회사였지. 그다음에 주로 복종관계가 있어요. 정치인들, 오야분, 꼬붕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랑이 부간에다 이렇게 그다음에 우정이 있죠. 우정. 근데 이런 거 등등해서 가장 시간과 책임을 많이 요구하는 건 사실 이쪽 성향이 사실 강해져요. 이건 약간 서로 간에 돈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라면 이거는 어떻게 돼? 내가 책임져 줄게. 너 내 말 들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치인들, 정치 관심인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줄 잘못하면 위험해. 한번 줄 잘못하면 끝이야. 우리 선배 하나가 김대중 쪽이었는데 이기택이랑 합칠 때 이기택의 비서로 들어갔어. 그때는 갇혔으니까 이쪽에서 지원했어. 그래서 텔레비전 한두 번 나왔는데 갈랐잖아. 사람들이 이기택 사람이라 한 바람에 자기가 변명할 수도 없어. 그때 이기택이 대표로 있는 상태에서 보좌관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은 그 전부터 골수 김대중파였거든요. 아주 난감해진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애매하게 풀리는 형태거든요. 이건 거의 그래. 쪽에 먹죠. 이쪽이 길들이는데 상당히 이쪽에 가깝지. 인간관계는 기본이죠. 그 시간과 참을성 어느 정도 다 필요해. 다 시간도 필요하고 참을성도 필요한데 인간관계가 바람직할 때 이렇게 가긴 해도 모든 관계가 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 부모 자식 관계도 있죠. 부모 자식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런 거 하나를 보고서 이걸 어떻게 다 가장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냐 이거지. 이건 가장 안 좋은 쪽에서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의 관계예요. 시간과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지겠다는 게 좋은 거긴 하지만 책임을 지는 게 가장 우선인가? 그렇지 않죠. 책임을 진다?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것처럼 내용상으로도 길들여지는 거 말 그대로예죠. 그쵸? 길들여진다고 하는 게 단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 바람직한 인간관계로만 생각하고 있다.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은 관계도 많고 어쩜 이건 그렇게 얘기할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황선미 거는 그 부분 한번 읽어줄까? 황선미 저는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교재는 써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하고 작품을 잘 써서 받는 건 또 다른 거죠. 제가 그림책 얘기한 것처럼 불편한 걸 일단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애들에 따라서 다르게 독해를 할 때 틀렸어라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 필요가 있고 애들이 황선미를 좋아하는 거 이렇게 전 어린 왕자 좋아하는 거는 약간 별로예요. 어린 왕자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별론데 황선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애들이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봐요. 황선미 개인은 유명해졌나 조금 달라졌어. 옛날에도 그랬나? 원래 그랬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대작가가 됐으니까 그런 모습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그거 감안해서도 워낙 글은 잘 썼으니까. 맨 처음에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좀 그렇죠. 작가의 말에서 나처럼 쓸쓸하고 팽개쳐진 기분이 들까?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할까? 나는 내가 왜 빈집에 들어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추워도 참고 배가 고파도 참을 줄 알게 됐죠. 엄마를 많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나면 훨씬 더 성숙해진다. 사랑이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사실도 알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성숙, 상대를 이해하는 게 내 상대 상당수는 어른의 어른을 이해하는 게 성숙이라. 실제로 우리도 그렇죠. 성숙. 그럴까? 어른을 이해하는데 마당을 난 암탉은 그 독해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가 소망하는 거 있고 자유롭다는 거 있고 희생하는 거. 희생이 제일 어렵게 보는 것 같아요. 전 이거 보면서 제일 황선미가 이게 종간의 사랑을 되게 강조해요. 왜냐면 암탉하고 뭐 저게? 닭하고 거위인가? 오리인가? 오리죠, 오리. 청동오리. 근데 희한하게 마당에 다른 닭도 있어요. 그쵸? 마당에 다른 닭도 있는데 그리고 이 닭들이 잎삭을 나름대로 존중한다는 표현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았어? 대단하네 라고 하는데도 이 중에 일부가 합류하는 형태로 그림을 안 그리고 이거 딱 끊고 닭과 오리를 사랑하는 쪽을 만들어서 참 희한하죠. 그렇죠? 이렇게 비유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요새 소나기밥 공주 같은 데 보면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을 이웃이 도와줘요. 이런 게 참 상당히 불편해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어떻게 되면서 이게 따라와야 되는 거지. 이걸 단절시키고 이거 하는 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닭은 닭이야지. 그럼 여기서도 닭이 여러 마리 있으면 일부가 분리돼서 일부가 조금이라도 와야 되는 거지. 이걸 분리시키고 오리랑 해서 결국 오리 떠나고 자기 혼자 했잖아요. 약간 비장미 같은 거 뭐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설정을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심성이 좀 그런 쪽이죠. 본인이 좀 뭐라 그럴까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한점이 자기 살아온 얘기를 소설에 많이 표현을 하니까 동화에서 보면 이런 얇은 것들을 보면 반성을 안 해요. 부모가 반성 안 해. 또 보면 엄마가 생일 얘기를 안 해가지고 물론 아이들이 엄마 생일을 미리 모르는 건 맞지만 애들의 경우 상당수는 엄마 그럼 내가 언제 생일이라고 말을 해주면 되잖아. 그거 왜 안 해? 애들은 다 하는데 끝에 가서도 끝내 그 안 해. 내가 나중에 너한테 엄마 생일이라 얘기를 할게 라는 얘기 없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 책이에요. 나쁜 어린이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쁜 어린이표 다 가져간 거랑 내가 너한테 받은 거 이거 나쁜 선생님표 메모한 거 우리끼리 비밀로 하자. 네 덕분에 애들을 가르치기가 더 힘들겠구나.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아닌데도 그 말은 나를 썩 기분 좋게 했어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선생님이 선생님 같았거든요. 이거는 2학기 때는 반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래. 그래서 반을 이끈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보려? 이런 거예요. 나쁜 어린이표를 쓴 거를 학부모 중에서 그 당시에는 학교에다 학급 문고로 많이 사줬다 그러더라고요. 나쁜 어린이표라는 스티커를 비판하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여기 선생님은 결코 내가 나쁜 어린이표 쓴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 한마디도 없어요. 자기는 안 해. 그거 말고 다른 방식을 너 때문에 해야겠는데 너무 그러면 선생하기가 좀 힘들 텐데 뭐 이런 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황선미 책에는 아이들이 변하면서 어른이 따라서 바뀌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어른은 안 바뀌어요. 전 이거 보면 벽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이가 뭔가 변할 때 주변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대표적으로 세월호 같은 이런 아이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른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말리더라도 어느 선을 넘었으면 부모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걔가 나름대로 크게 고통스럽거나 뭔가 크게 의미를 뒀거나 그러면 자기 삶을 버리고 따라가는 형태.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할 때 주변 어른들이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당수가 아이가 바뀌면서 어른이 바뀌는 모습이 잘 없어요. 우선
차갑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성숙이라고 봤을 때 성숙이라는 게 뭐예요? 성숙이라는 게 인간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어른을 이해하는 거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성숙이라고 본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고정불변이에요. 아이가 봤을 때 고정불변이니까 아이가 그 전까지 철없다가 저걸 이해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형태를 황선민이 성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당연히 아이들 때문에 어른이 바뀔 까닭은 없어요. 전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실제로 본인 삶이 얼마큼 반영되는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는 상당히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고 엄마는 거의 생선장수로 애들하고 얘기할 시간 없이 거의 뭐 돈 벌러 왔다 갔다 뭐 이런 형태여서, 그리고 오빠만 좋아했고 오빠가 공부 잘하는 뭐 이런 형태여서 좀 차갑게 지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내면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놀랍게도 그걸 안, 아이들은 계속 그걸 불만해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 물론 현실을 반영한다고 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현실 반영이 그럴까? 잘못했으니까 몇 대 맞을 거야? 네가 정해. 잘못한 만큼. 한 대요. 한 대? 이런 짓을 하고도 한 대? 엄마 말이 끝나게 무섭게 엉덩이에서 불이 난 것 같았다. 순식간이었다. 한 대 맞겠다고 했는데 세 대를 맞았다. 엄마 마음대로 때릴 거 묻지나 말지. 롤러 브레이드 살 돈이라고 진작 말했으면 절대로 안 건드렸을 텐데. 이런 거예요. 엄마가 너무나 말을 안 해가지고, 아니면 엄마 맘대로 하면서 이런 걸 애들이 그대로 써요. 왜 말을 안 했지? 말했으면 그럴 일이 없지도 않잖아. 이게 그냥 현실을 반영하는 걸까? 참 모양인데, 이 상당수 이게 약간 비밀스러운 형태의 성격이거든요. 아이들이 나름대로 힘들게 알아야 가는 거예요. 그래 성숙이죠. 그래서 이걸 미리 얘기를 안 해주는 거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잘 안 해주고 거의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알아가는 과정을 성숙이라 본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편해요. 아이들이 계속 그런 거를 독하면서 써요. 왜 말을 안 하지? 말하면 되잖아. 그런데 안 하는 것은 아마 거의 그런 성격이 아닐까. 아까 말한 대로 그래도 여전히 교재로 쓰긴 쓴다라는 거죠. 왜냐면 아이들이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여전히 보니까 뭐 이걸 성숙이라면 볼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강한 거죠. 거짓말을 했을 때 이거 차라리 들키고 싶은 이런 마음은 있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묘한 거예요. 애들한테는 다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너무 불안해서 차라리 우연찮게 들켜서 혼났으면 이런 거면 있을까. 그렇게 미묘한 부분은 많이 건드리니까 상당히 잘 쓰긴 한 건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해하거나 아니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줘야 된다. 이럴까요? 또 다른 생각 보면 이호덕 선생이 마당라 암탉에서 잎삭 주변의 세상은 족제비로 대변되는데 이 주변 세상이 너무나 부정적인 것만 나와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것도 맞긴 맞을 거예요. 주변 세상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없어요. 부정적인 대표로 족제비 하나만 있는 게, 그런 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들고요. 이거는 비교를 이제 퀴즈 마케팅하고 했는데, 퀴즈 마케팅을 건드린 건 이게 성숙이라고 하거나 하는 것이 요즘 애들의 경우는 쿨한 거, 조금 한물 갖죠. 쿨 얘기도 이런 책인데, 퀴즈 마케팅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의 영향을 미치는 상당수가 대중매체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심지어는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르지만 아이들 세계에서는 부모한테 어떻게 조르면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돈되는 거예요. 미국만 그러나 우리도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까? 근데 어떻게 엄마를 졸랐을 때 자기가 장난감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거는 비판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쓴 책이 있어요. 퀴즈 마케팅이라고. 그런 거를 학자 통해서 연구해가지고 기업가들을 퍼뜨렸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무슨 비디오 게임 같은 거 하나 만들었는데 그 수위라면 뭐예요? 성과 폭력을 당할까 말까 할 정도에서 당할 쪽으로 수위를 조절을 해요. 그러면 애매한 형태로 논란이 벌어지다 금지를 하잖아요. 금지를 하면 확 퍼져요. 그런데가 또 다른 쪽은 애들의 비밀 요원처럼 애들의 자기 홍보 요원을 만들어요. 비밀이야. 그리고 그 아이한테. 근데 그걸 누굴 잡냐면 원하는 게 잡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짱들 같은 사람한테 접근해서 짱한테 줘요. 옷이나 게임이나 이런 걸 신제품 주면 그게 원래 짱인데 아직 시중에 팔리지도 않은 걸 갖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확 퍼지지. 쫙 그런 것들을 하는 데다가, 이건 애들만은 아니지만 이런 마케팅을 해요. 한 달 전에 크리스마스 한 달 전에 광고를 막 때려가지고, 그럼 애들이 저거 사달라 그러는데 10분의 1만 출시를 해. 광고를 막 때리니까 엄마는 빨리 사달라 그럴 거야. 애들이 아직 크리스마스 사줄게. 그런데 더 빨리 사줘. 알아서 그때 사줄게. 그러는데 직접 사달라 그러는데
없어. 그냥 난리가 나지. 그럼 할 수 없이 일단 그거 나한테 사줄게. 그럼 어떻게 해? 딴 거나 사줘야지. 딴 거 사줘. 좀 지나서 나왔어. 저 또 사줘. 하여튼 그런 장난들 치는 거를 이 심리학자들 동원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심리학자들 게임도 마찬가지로 게임만 해도 뭐 40억 이런 거 뭐 개발비에 상당수는 심리학자들이 애들 심리를 연구해서 그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나 장난감 마케팅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날에 알고 있는 세서미 그거 있잖아요. 그 교육용으로 좋았다고 해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이름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 프로그램을 두 개를 틀어요. A 프로를 B 틀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는데 여기 장난감이 있어요. 장난감이 있어갖고 이게 센서 있어서 아이들이 여기에 맞추는 시간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애들이 많이 보든가 교육적인 거랑 상관없어요. 최대한으로 만들었지만 그 중에 뭘 선택하는 건 교육이 아니라 애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유는 되죠. 뭐 애들이 많이 보는 거. 근데 그게 꼭 교육적인 거 아니래요. 이걸 눈동자로 이렇게 맞추는 게 있어요. 맞추면 그 초수 계산해서 애들이 많이 이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 그럼 그거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 통제하는 건 상당히 많이 개발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 연결되면 상당히 불편하죠. 어른들 세계로 가는 거.